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로 대한민국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무크는 수강 신청 인원이 78%나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저희 조는 오늘 디지털 평생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과 김주희, 박규리입니다. 본 발표는 K무크의 개념,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K무크의 개념에 대해 박규리 학원님이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K무크는 코리아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의 줄임말로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수강 인원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 웹 기반의 강좌인 무크의 한국형 모델로 모든 국민이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지식 공유 플랫폼입니다. K무크는 과거에는 강의실에 수용된 학생만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에서 청강만 가능한 온라인 학습 동영상으로 변화하고 현재는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K무크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항에 의거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K무크 강좌 중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 학습 과정으로 승인받은 강좌를 이수한 학습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K무크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무크의 누적 수강 신청 건수는 2015년 6만 건에 이어 2022년 281만 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무크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강좌 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324개에서 시작하여 2022년 기준 총 1879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K무크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2023년도 K무크의 비전은 모든 국민에게 열린 평생학습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입니다. 그에 따른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K무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질 높은 강의가 많아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이지만 공급자 중심의 플랫폼으로서 학습자 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강 신청에 대비해 이수율이 저조합니다. 2022년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 명이며 누적 수강 신청은 281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국민의 K무크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2년 11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강좌 이수율은 여전히 37.7%밖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이수율을 보입니다. 둘째, 강의의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K무크는 특정 분야의 강좌만 다수 개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개설 강좌 수는 414개로 K무크 전체 콘텐츠의 절반을 넘겼지만 반면에 의학이나 예체능, 자연 분야의 콘텐츠 규모는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시험 족보 공유 등 교육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20년도 1학기 교양 수업에서 학생들 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정답과 족보를 공유하여 타 대학의 K무크 강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국외대의 경우 2020년에 한 교양 과목 기말고사에서 약 700여 명의 수강생들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여 정답을 공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넷째, K무크 사이트 개선 문제입니다. K무크 홈페이지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는 중고등학생 섹션이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강의 소개에는 강의명, 교수, 학교명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난이도의 강좌를 찾아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자 연령층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K무크는 질 높은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여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K무크 연령별 회원 가입자 수는 20대가 전체 회원 가입자 수의 51.4%로 가장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청소년기 회원 가입자 수는 9.7%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디지털 원주민 세대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자라왔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에 익숙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0대의 K무크 활용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중고등학생이 효율적으로 K무크를 이용할 수 있는 K무크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가 차원, K무크 차원, 대학 차원, 중고등학교 차원으로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10대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릴 만큼 디지털 기기와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인 K무크가 10대를 위한 교육을 활성화했을 때 그 효과성이 클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 지난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BS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의 내용을 교재와 3분 동영상으로 시작하여 중고등학교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K무크를 활용한 중고등학생 대상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산업부의 통상교육과 같이 K무크를 활용한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통하여 중고등학생 K무크 활성화에 대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K무크 차원의 개선 방안입니다.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K무크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 보시겠어요? K무크 사이트의 중분류에는 중등교육이 2개 강좌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곧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적절한 강의를 찾아 듣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대 인기 강의나 개론 강의 등 적절한 난이도의 강좌로 중등교육 섹션을 제작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강의를 소개하는 페이지에는 강좌명, 교수명, 학교명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강좌 수강 가능 연령 혹은 강좌 난이도를 함께 제시해 중고등학생이 보다 수월하게 강좌를 찾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학 차원의 개선 방안입니다. K무크의 생산 주체인 대학이 중고등학교 대상 온라인 공개 강좌를 개설하여 중고등학생의 K무크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차원의 개선 방안입니다. 가장 먼저 플립드 러닝 콘텐츠로 활용한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플립드 러닝이란 온라인을 통한 사전학습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팀 프로젝트 혹은 토론식 수업 등을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K무크를 통해 개념을 학습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심화 탐구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고차원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로교육의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K무크를 활용하여 전공 강의를 미리 들어보고 탐구해보는 방향으로 중고등학생이 학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발표를 준비하기 이전에는 본 발표자 역시 K무크에 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K무크가 가지는 중고등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 교육적 가치들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비교원으로서 K무크 더 관심 갖고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교육행정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